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오늘은 인구 파트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구 파트는 개념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5문제를 가지고 필요한 개념을 뽑아내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인 문제는 최근 평가원 문제 5개, 작년 6, 9 수능과 올해 6월, 9월 문제 5개를 가지고 인구 파트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딱 집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평 6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구 문제는 세 국가 혹은 세 대륙의 인구 자료를 제시하고 대륙이나 나라를 연결한 다음에 인구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프랑스, 폴란드, 알제리가 지도에 제시되어 있고요. A, B, C를 일단 세 나라와 연결을 지으면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순이동과 인구 증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순이동과 인구 증감의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순이동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어놨는데요. 순이동은 유입인구 빼기 유출인구, 이 값을 우리가 순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순이동이 플러스가 된다는 건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동이 플러스가 나온다 라는 건 이제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 라는 뜻이고, 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 보통 플러스가 나오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대부분 플러스들이 나옵니다. 요즘 인구 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이 많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재벌 국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대표적인 순이동이 플러스인 나라들이고요. 자, 마이너스인 나라는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일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선진국 프랑스가 인구 순이동에서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요 A를 프랑스로 잡아버리면 되고, 나머지 두 나라가 지금 순이동이 마이너스죠. 근데 순이동만 가지고는 폴란드, 알제리를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인구 증감, 요 인구 증감을 보셔야 되는데, 자, C 같으면 인구 순이동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증감은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자, 이 말은 순이동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선생님 오른쪽에 적었는데, 인구 증감은 순이동에다가 자연적 증감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C 나라는 자연적 증감에서 엄청난 플러스가 나타난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순이동은 유입 빼기 유출이면 요 자연적 증감은 출생 빼기 사망으로 나타내는 거죠. 출생자 수 빼기 사망자 수로 나타내는 게 자연적 증감이죠. 그러면 이 C 나라가 자연적 증감에서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나온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증감에서 플러스인 나라는 아프리카인 알제리가 되겠죠. 그래서 C를 알제리, 그리고 B를 폴란드. 자, 이렇게 골라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1번, 2번 쉽게 틀렸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노년층 비율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노년층 인구 비율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은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 비율이 높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된 선진국들은 노년층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노년층 비율은 선진국이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보다 훨씬 높다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소년 비율은 반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자연적 증감에서 플러스인 C가 더 높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국내 총생산은 여기서 프랑스가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인구 규모도 많고 크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랑스 A가 돼야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구 증감과 순이동의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자연적 증감이 어느 나라가 많냐를 가지고 우리가 알제리를 판단한 거잖아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A와 B 중에 누가 더 자연적 증감이 많냐고 물어본다면, 자, 프랑스 같으면 순이동에서 요만큼 플러스인데 인구 증감은 더 크게 인구 증감이 일어났죠. 그러면 요만큼의 자연적 증감이 일어났지만 폴란드는 순이동에서 마이너스 된 것과 인구 증감에 마이너스 된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자연적 증감에서는 플러스가 거의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약간의 플러스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인구 증감에서도 플러스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자, 두 개의 값을 제시했을 때 수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나머지 하나의 값 있죠. 자,
요걸 반드시 시험 문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보기로 물어볼 겁니다. 자, 요 6번 문제에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없이 알제리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자, 작년 9월 모평 11번 문제는 요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자,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 세 나라를 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빌드업 할 때 프랑스가 가장 선진국이고 세네갈이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라는 걸 먼저 파악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시된 게 연도별로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면 자연적 증가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나라는 여기서는 출생률이 매우 높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율을 여기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프리카의 세네갈이 출생률이 높아서 가장 높을 것이고, 그리고 멕시코가 두 번째로 높을 것이고, 자, 저출산 고령화 가시면 프랑스가 가장 낮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갈 같은 비교적 저개발국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높고, 자,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세 나라를 고르는데 특별하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율에서는 더 중요한 값이 사망률보다는 출생률 값이 더 중요합니다. 출생률은 나라별로 차이가 심하지만 현재 사망률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망률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선 출생률이 높은 쪽에서 자연적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네갈이 자연적 증가율을 가장 높은 나라로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가를 우리가 세네갈로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가장 낮은 나를 프랑스로 잡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말을 멕시코로.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나라는 다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 5번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각 아프리카 나라 맞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프랑스 맞고요. 그리고 90년 이후 멕시코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는 미국이죠. 그래서 1번, 3번, 5번은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번 보기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제시된 기간 동안 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지 여부는 전체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면 인구는 증가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멕시코는 전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플러스입니다. 인구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인구는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이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정답은 4번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보기가 가장 중요한 보기인데요. 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두 개의 값을 가르쳐 줬을 때 하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을 시험 문제 물어본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게 요거 두 개죠.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나라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을 알면 순위동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적인 증가율과 순위동률을 두 개를 더한 값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주어졌으면 요거를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순위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어디냐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철저하게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프랑스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프랑스 같으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이 자연적 증가율보다 자, 높습니다. 자, 이 말은 순위동에서는 플러스가 아닌, 자, 순위동에서는, 자, 다시 자, 나의 프랑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 같으면 전체 인구 증가율과 자연적 인구 증가율 중에 2010에서 2015년 전체 증가율이 자연적 증가율보다 앞섭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다른 방법인 순위동률에서 플러스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으면 순위동률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가하고 다, 자,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보면 자연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자연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더 높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자연 증가만큼보다 전체 증가가 덜했다면 순위동률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순위 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절대 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누가 더 마이너스 값이 더 낮냐 하는 걸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멕시코는 전체 증가와 자연 증가 차이가 거의 없지만 세네갈이 전체 증가와 자연 증가의 차이가 커요. 그러면 이 가나라가 순위 동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 아니고 4번이 정답이죠. 자, 이 문제에서 2번을 고른 오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말은 요 밑에 주어진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표현하는 게 A 플러스 B는 C면, 자, 시험 문제는 A와 C를 제시했을 경우 B를 계산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B를 계산해서 접근해야지 내 마음대로 감으로 때려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점검할 게 국가별 인구 구조를 비교할 때 세 나라가 제시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 나라가 세네갈, 멕시코, 프랑스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누구 하나는 확연히 못 사는 나라가 있고 누구 하나는 확연히 잘 사는 나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구 비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네갈을 아프리카에 우리가 저개발국이라고 보고, 자, 멕시코는 한 중간 정도 나라로 보고 프랑스를 선진국이라고 보면, 자, 만약에 유소년 노년 비율이 제시됐다고 했을 때는 유소년 비율은 세네갈이 제일 높다라고, 유소년 비율은 세네갈이 제일 높은 걸로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노년층 비율이 나온다 그러면 프랑스를 가장 높은 나라로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합계 출산율이다 그러면 세네갈이 제일 높아야 되고, 만약에 중위 연령이다 그러면 프랑스가 제일 높아야 되겠죠. 뭐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모평 11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개념들 그리고 문제풀이 노하우들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올해 9월 모평 8번 문제도 요거랑 비슷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를 우리가 가나다, ABC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 연령층별 인구가 나옵니다. 자, 이 막대기가 유소년, 청장년, 노년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막대기의 전체 크기는 총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나다를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구 수를 알고 있다면 가나다를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별 인구 순위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요 7나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7나라는 인구가 많다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등은 중국이고요. 2등은 인도, 3등은 미국, 4등은 인도네시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능 칠 때까지 절대 안 바뀌는 인구 순입니다. 그리고 5위에서 7위까지는 충분히 연도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지 순위를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등에서 7등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세 나라가 브라질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자, 요 세 나라가 이제 2억에 가까운 지금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요 7나라가 제시됐을 경우에는 인구가 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총 인구로 좀 접근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나를 우리가 미국으로 잡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이 중에서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가 7등 안에 들어오는 나라니까 나이지리아를 다로 고르시고 프랑스를 가로 고르시면 왼쪽 그래프에서 가나다를 고르는 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세 나라를 접근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 증가율이 현재도 가장 높은 이 C가 당연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우리가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둘 다 선진국이지만 유럽이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1950년부터 자연 증가율이 낮았던 이 A를 프랑스로 고르시고 B를 미국으로 고르시면 나라 세팅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증가율 같으면 여기 나와 있고요. 자연 증가율은 여기 나와 있고요. 유소년층 인구 여기 있습니다. 총 인구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확인하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자, 그러면 답은 이제 3번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유입 인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여기선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쉽게 다 틀렸기 때문에 3번을 갈 수가 있는데요. 순유입 인구는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유입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순유입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유입률이 아니고 순유입 인구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요거는 정석대로 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자연 증가율과 전체 증가율은 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연 증가율에 자, 순이동률을 더한 것이 자, 전체 증가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 증가율하고 전체 증가율은 그래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순이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프랑스하고 미국을 비교할 텐데, 자, 프랑스는 자, 자연 증가율이 보니까 한 0.4% 정도 되고요. 자, 전체 증가율은 0.5% 정도 되죠. 자, 그럼 프랑스의 순이동률은 0.1%라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순이동률을 먼저 계산했고, 다음 미국의 순이동률을 계산하면 자연 증가율은 한 0.5% 정도 되고, 자, 전체 증가율은 한 0.7% 정도 되네요. 그럼 순이동률은 미국이 0.2%란 얘기죠. 자, 순이동률은 미국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순유입 인구죠. 순유입 인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총 인구에 자, 순이동률을 곱한 게 자, 순유입 인구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미국이 총 인구가 더 많죠. 그리고 순이동률도 프랑스는 0.1, 미국은 0.2니까 순이동률도 미국이 더 높죠. 그러면 순유입 인구도 미국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는 3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유입 인구는 선생님이 형광펜 3개로 칠한 건 자연 증가율, 전체 증가율을 가지고 순이동률을 계산한 다음에 왼쪽에 자,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연령층별 인구, 총 인구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이동률과 총 인구를 가지고 순유입 인구를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선택지지만 여기서는 나머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빨리 3번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9월 모평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여기서 추가로 국가별 인구 순위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수능은 자, 작년 수능 문제가 원래 6월 구평하고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으로 제시된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왼쪽에 대륙별 인구가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대륙별 인구 순위를 알고 있어야 가나다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륙별 인구 순위는 1등부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등부터 쓸 텐데, 자, 아시아가 제일 많고, 아시아 1등. 자, 2등이 아프리카. 3등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9대륙 세계가 인구가 제일 많은 1, 2, 3등이고요. 그리고 4등이 라틴 아메리카, 5등이 앵글로 아프리카, 6등이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인구 순위 딱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가 제일 많은 나를 연결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아프리카니까 가를 아프리카. 그러면 세 번째로 많은 유럽이 여기선 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나다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순이동률과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저개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겠죠. 그래서 C를 우리가 아프리카로 찾아버리는 겁니다. 자, 현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으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현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은 A 대륙이 선진국이 많은 유럽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B가 아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세 대륙을 고를 때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요, 세 대륙을 딱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확인해야 될 게 먼저 1번에 보면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라는 선택지는 뭘 보면 됩니까? 순이동률을 보면 되죠.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는 건 순이동률이 0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자, 다가 유럽이고 유럽은 여기서 A인데 1950에서 55년에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자,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1950에서 55년에는 유럽이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더 많았던 시절입니다. 자, 자연 증가율은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죠. 2번에 나는 가보다 자연 증가율이 높다. 아프리카 C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자, 그리고 5번을 먼저 볼게요. 대륙별 인구는 BAC 순으로 많다는데 아시아 B가 1등은 맞지만 2등, 3등이 틀렸죠. 자, C, A 순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5번이 틀렸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전체 인구 증가율은 X축에 자연 증가율과 Y축에 순이동률을 더한 값이죠.
우리가 더하기 한 번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C가 누구지? 지금 C가 아프리카고 B가 아시아인데요. 자, C의 2010에서 2015년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가 한 27%일 정도 되고 플러스, 자, 그리고 순이동은 마이너스 0.8% 정도 됩니다. 맞죠? 자, 요게 지금 아프리카고요. 자, 그런데 아시아 같으면 여기저기, 자, 자연 증가율은 한 11% 정도, 자, 플러스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0.3% 정도 됩니다. 요게 아시아. 자, 그럼 누가 더 큰 거지? 아프리카의 요 값이 더 큰 거죠. 맞죠? 그래서 C가 더 낮은 게 아니고 C가 더 높기 때문에,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다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지금 3번인데요. 여기서 순유출인구, 자, 요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월 모평 8번의 3번 선택지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순유출률만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이걸 인구랑 같이 생각해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순유출인구는 여기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순유출인구는 순이동률에, 자, 요거 앞에 요거부터 쓸게요. 자, 총인구에다가 곱하기, 자, 순이동률을 곱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대륙 다 순이동률은 마이너스니까, 자, 요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유출인구를 계산하면, 자, 아시아 같으면요, 44억 곱하기 우리가 순이동률 계산한 아시아가 0.3%이죠. 자, 마이너스 0.3%. 자, 아프리카 같으면, 자,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11억이네요. 자, 11억 곱하기 0.8%. 자, 그러면 요거 안 곱해도 아시아의 44억 곱하기 0.3%, 요게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몇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륙별 인구 구조를 비교할 때는요, 아프리카가 일단 출생률 제일 높고, 자, 자연 증가율 제일 높다. 그럼 요거 제일 낮은 건 유럽이 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또 높은 게 유소년 비율 높다. 자, 빨간색으로 쓴 건 유럽으로 가면 다 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주황색으로 쓰는 건, 자, 노년층 비율. 자, 이거는 유럽이 높아야 되죠. 그리고 중위 연령. 자, 이런 것도 유럽이 높아야 됩니다. 자, 요건 아프리카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아시아는 중간값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인구 구조 비교할 때 요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거는 잠깐 지우고 대륙별 순이동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들은 선생님이 정리를 몇 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순이동에서 순이동에서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유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입이 더 많은 대륙이 지금 보니까 유럽 하나죠. 그래서 유럽이 순이동이 플러스고, 자, 그리고 지금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잉글랜드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도 순이동에서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순이동이 마이너스인 유출이 더 많은 세 대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 자,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별 순이동, 유입이 많은지 유출이 많은지 요것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올해 6월 모평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륙별 인구이동 양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순이동이 플러스인 세 대륙과 마이너스인 세 대륙을 옆에 미리 썼습니다. 자, 각 대륙이 그 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면 어느 대륙으로 많이 가는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지중해 건너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높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가까운 잉글랜드 아메리카로 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으면 유럽도 많이 가고 잉글랜드 아메리카도 많이 가요. 자, 심지어 오세아니아도 조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일단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요 세 대륙 같으면 대륙 안을 구성하는 나라 수가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대륙 내 이동이 좀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세 대륙은 대륙 내 인구 이동이 많다. 인구 이동이 좀 많은 편이다. 라는 거, 뭐 유럽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를 가고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가고 요런 거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 같으면 자기 대륙이 아닌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아시아 같으면 인구 이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 이동량이 가장 많은 대륙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인구 이동량 자체가 가장 적은 곳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오세아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순이동이 플러스긴 하지만 인구 이동량 자체는 좀 적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유럽하고 앵글로의 차이는 앵글로는 미국, 캐나다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유출되는 인구가 매우 적어요. 자, 하지만 유럽은 유럽 안에 다른 대륙으로 유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앵글로의 차이는 앵글로가 유출이 극히 적다는 거, 자,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럽은 유입도 많지만 유출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구의 국제 이주 현황이고, 여기서 가 대륙은 자기 자신 가로 가는 비율이 59%고요. 나 대륙이 자기 자신 나로 가는 비율이 51%지만 다 대륙은 자기 대륙인 다 대륙으로 가는 비율이 낮고 오히려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이 다 대륙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로 차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 자, 나 대륙이 특히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 대륙은 유럽과 앵글로가 골고루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륙이 아니면. 자, 그러면 나는 유럽으로 주로 이동하는 아프리카가 될 거고, 자, 가는 아시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나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시아죠. 그래서 가가 돼야 되니까,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인구 밀도는 모든 대륙 중에서 아시아가 가장 높죠. 그래서 가가 더 높으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높다라고 했고, 아프리카 나에서 나로 가는 비율은 51.6%, 라틴 아메리카 다에서 다로 가는 비율은 26.3%니까 아프리카가 더 높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자, 리을에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인구 비율은 요거 20.2%,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은 15.3%니까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 평가원 문제 5개를 가지고 인구 파트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인구 파트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관련 내용들 그리고 문제풀이 요령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수능까지 우리 열심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합시다. 질문 있는 친구는 댓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